탄핵 정국과 맞물려 치러진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독 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재선거 투표율은 22.8%로 매우 낮았지만 김석준 후보는 과반을 득표하며 3선 교육감으로 복귀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부산 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2조 1,000억 원을 투입해 19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중도 보수와 진보로 분류된 3명의 후보가 탄핵 정국과 맞물린 상황에 맞붙었습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 무산으로 표가 분산되면서 진보 진영 단독 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당선자를 만났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따라 정당 추천이 금지됐던 교육감 재선거였지만 이번 선거는 보수냐 진보냐 진영 간 대결 끝에 진보 진영 단독 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이변 없이 당선됐습니다. 3년 만에 진보 교육감의 귀환이라 선거 캠프에서는 승리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석준 당선인은 민주주의와 부산교육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가 치러본 4번의 교육감 선거 중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탄핵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특히 선거를 앞두고 영남권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민심이 크게 어두웠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선거를 치러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거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말 부산교육을 정상화시켜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당선인은 8년 교육감 경력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루고자 했던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동안에 그 교육 대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대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준비들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돌봄이나 체인지 사업 등은 학교 현장에 맞춰 수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 임기 1년 2개월 동안 부산 교육을 책임질 김석준 당선인은 이번 당선으로 내년 본선거 4선의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투표율이 22.8%로 매우 낮았습니다. 투표율은 낮았지만 김석준 후보는 16개 구군 모두에서 상대 후보를 앞서며 과반을 득표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선거 유권자 수는 287만 명. 이 중 65만 3천여 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22.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재선거인데다 비교적 관심도가 낮은 교육감 선거지만 앞서 치러진 서울과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와 비교해도 낮습니다. 2023년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26.5%,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23.5%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이전인 2007년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15.3%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낮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제 교육이 바뀌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김석준 교육감이 책임감과 생각을 가지면 다음 선거는 이렇게 되지 않겠죠. 선거운동은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진행됐고 대형 산불을 비롯해 투표일 직전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발표되면서 투표율은 저조하게 나타났지만 김석준 후보는 51%의 과반을 차지하며 당선됐습니다. 각 구별로도 작게는 3%, 크게는 23.7%의 표차를 보이며
모든 구에서 정승윤 후보를 앞섰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이게 문화가 좀 많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학부모들과 소통을 해서 그런 정책들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뭘 원하는지 어떤 걸 하면 행복할지 이런 거 고민 좀 하셔가지고 모든 아이들 다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준 뒤 3년 만에 돌아온 진보 진영 김석준 교육감. 부산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김석준 교육감이 민선 6기 부산 교육을 이끄는 수장이 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하루빨리 부산 교육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삼선으로 교육감직에 복귀한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당면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부산 교육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시행정, 소통이 안 되는 불통행정 이런 것 때문에 학교 현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돌봄 정책과 아침 체인지 운동 등은 보완하고 앞서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사립 유치원비 전액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는 30만 원을, 중고교생에겐 통학비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맞춤형 학습도 추진합니다. AI를 활용한 부산형 미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의 오랜 교육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역 격차, 소득 격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 찬스가 아니라 공교육 찬스를 통해서 부산의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김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임시정부 대장정이나 독립역사 탐방 등 체험형 역사 교육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교사들을 위해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줄이고 보조 인력을 지원해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청 이전을 재검토하고 청년 창업가를 위한 창업학교와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석준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 만큼 이번 공약은 연임을 목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이 22.8%를 기록했습니다. 네. 너무 낮은 투표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난히 낮은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난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교육감 선거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하고 울산시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비하면 서울시가 23%대 그다음에 울산시가 2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좀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산시 교육감 선거 자체가 탄핵 심판을 앞둔 이틀 앞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였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다지 아주 낮은 투표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번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왔다면 반대로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도 이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탄핵 정국이 영향을 줬을까요? 예, 저는 굉장히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지를 조금이라도 이 선거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아마 심리가 작동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이런 결집을 진보적 유권자들의 결집을 통해서 뭔가 4월 4일에 있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요소가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어떤 탄핵 심판을 앞둔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낮은 단계의 정치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22%포인트가 22%가 넘는 그런 투표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유권자 동원에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저는 작동을 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 교육감 선거가 부산 정치 판도에 영향을 줄까요? 준다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좀 보수 후보가 두 분으로 조금 나눠져 있고 진보 후보는 단일화된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2대1의 구도 속에서 진보 성향의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할 거라고 하는 것은 명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지난 있었던 어떤 그 총선이라든지 이런 때 있었던 어떤 유권자 표심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부산이니까 보수 성향의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예측을 완전히 뛰어넘고 보수 성향의 어떤 후보들이 분열된 속에서도 득표率이 굉장히 낮았고 상대적으로 김석준 후보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로서 굉장히 높은 득표의 어떤 이유를 보였다는 것 자체는 향후 대선 전국이나 그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이후의 탄핵 전국 이후의 선거에서 부산 유권자들의 어떤 진보적 성향의 결집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약한 보수 정당 지지층들이 조금은 투표에 덜 동원되거나 혹은 지지의 성향을 바꿔서 반대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김석준 교육감이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당면한 과제는 일단은 지금은 이게 재선거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어떤 어떻게 보면 지금 부산 교육이 굉장히 파행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수선할 건데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부산 교육이 가야 되는 어떤 방향을 빨리 정립하고 그다음에 흩어진 교육 관료의 어떤 흩어진 공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바로잡고 좀 허물어져가는 교육 현장도 좀 바로잡는 그런 대단히 조금 비상체제를 통해서 뭔가 안정을 되찾는 작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예컨대 사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교권 침해라든지 이런 학교 현장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사교육 부담이 높아져 가지고 학부모들의 굉장히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출생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정책적 스탠스를 조금 바로잡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격차가 사실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도 심하고 부산 지역 내에서도 교육격차가 동서간에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 외 혹은 지역 내의 어떤 교육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는 사실은 교육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중심으로 굉장히 부담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산 시민의 그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무상교육의 시리즈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복지 측면에서 어떻게 적절한 정책적인 스탠스를 잡아나갈 건가, 전략을 세워나갈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정립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을 이끌어갈 신임 대표이사로 정연송 전 대형기선 저인망 수협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은 지난 2일 열린 의결총회에서 6개 출자 수협이 만장일치로 제4대 대표이사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정 사장은 1960년생으로 경남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트롤어업협회장과 대형기선 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한편 정 사장의 임기는 오는 19일부터 3년입니다. 올해 3회째 맞는 서구 꽃마을 구덕령 보부산길 걷기 대회가 오는 5일 구덕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동네 역사 알기의 주관으로 약 400여 명이 참가 예정이며 오전 10시 반 구덕운동장을 출발해 꽃마을을 거쳐 학장 보부산길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꽃마을 구덕령은 19세기 말 개항과 더불어 새길이 나기 전까지 부산포와 구포장을 잇는 유일한 지름길로 보부상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한편 이날 걷기 대회에는 전통의 등 달기와 환경사랑 미술대회 시상식도 같이 열립니다. 부산시가 올해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19만 2천 개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청년과 여성 고용률도 함께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 고용률은 66.9%, 올해는 67.1%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2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19만 2천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2025년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역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이스 산업 등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중년층 정규직 일자리를 위한 4050 채용 촉진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됩니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315억 원이 많은 8,930억 원을 투입하고 금융과 첨단 업종 등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2033년까지 2조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과 청년, 여성 등에 맞춘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4개 전략 16개 실천 과제를 시행해 청년 고용률 46.3%, 여성 고용률은 59%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에서 2월 현재 부산 고용률은 전국 14위, 실업률은 3.1%로 전국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자전거도 늘고 있습니다. 도심 자전거 보관대도 이처럼 방치된 자전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에 사하구는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 기증하는 나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철도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빈자리 없이 자전거로 빼곡합니다. 오래된 자전거도 눈에 띕니다. 안장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바퀴에 공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타고 와가지고 타고 갔다 지하철에 뭐 이용한다든가 지하철 아니라도 어디 이용하면서 갖다 놨다가 찾아갈 때는 평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놔둬버리고 간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버려진 자전거가 늘고 있습니다. 사구가 지난해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97대. 앞선 4년 연평균 수거 대수의 2배에 달합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도 키우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은 물론 절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공공시설의 훼손으로도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처럼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구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83개 680여 대.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데 수거와 처분에만 최소 한 달이 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2대를 처분했는데 수익은 8만 원에 그쳤습니다. 매각 연출로 고물상 등의 처리를 하는데 고철과 폐기물을 분리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각 매수업체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업체를 찾는 데도 좀 곤란했었고 업체가 기피를 하다 보니까 매각 비용도 대당 1,000원 미만으로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이에 사하구는 사회적 기업과 맞소를 잡고 재활용 나눔 사업에 나섰습니다. 수거된 자전거를 수선해 저소득 가정이나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난달까지 수거된 유기자전거 16대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영남 지역을 휩쓴 산불로 30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지만 그 참혹한 현장에도 자신보다는 이웃을 살피며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계수단인 살수차를 이끌고 산불 끄기에 나선 주민, 목숨을 걸고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의 손길이 있기에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훈훈한 온기가 퍼지는 것 아닐까요? LG엘로비전 박건상 기자가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 괴물 산불이 산림과 마을을 집어삼키는 긴박한 순간,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 이웃들은 영웅으로 변신했습니다.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청송군으로 번진 지난 25일, 불기둥이 덮친 마을에 민간 살수차가 나타났습니다. 한 주민이 자신의 생계수단인 살수차를 끌고 나와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고 소방차가 미처 출동하지 못한 마을로 가 불을 끄며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일단 불 끄고 봐야죠. 이제 사람부터 살고 봐야 되죠. 예. 저는 어제부터 예, 어제 양수발전소 쪽으로 고삼 농원 쪽으로 그 불이 많이 붙어 그쪽 물을 또 한번 뿌려주고 예. 오늘 또 제가 일부러 전화해갖고 찾아가 왔는 거예요. 그치? 이 영웅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자신의 이름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의성에서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주일 넘도록 밤낮으로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산청 산불 현장에서 등짐 펌프 하나 짊어지고 산불 진화에 나섰던 산불 진화대원 3명과 인솔공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한다름에 달려온 한 소방대원은 철조망에 옷이 찢기고 가파른 산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산불을 꺼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소방호수를 잡았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예, 지금 국가적 재난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화재 진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잡고 비탈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람이나 이런 거에서 순식간에 화재 연소 확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불 피해 지역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집들은 화마에 무너지고 세간살이는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송군과 인접한 영양군 지경리입니다. 이 야산에서 불이 붙으면서 이곳 주택들까지 화마가 덮쳤는데요. 당시 얼마나 긴박했는지 이렇게 차량용 소화기까지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주택의 벽면까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대피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봉사자는 자신도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솔직히 지금 집이 탔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그 부분은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몸뚱이, 산불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다 입은 상처, 불길을 피할 수 없었던 가축과 애완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손길도 보태졌습니다. 강아지는 대피를 못한 상태로 묶여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애기들 위주로 그 구조를 해오고 그다음 응급조치 받고 그다음에 많이 좀 심하게 아픈 애들은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이나 요 근처로 호송해서 치료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작은 영웅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